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인식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을 상대하거나 국가를 상대하거나 상대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 대처를 하고 상대를 하는데 제일 그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인식함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게 무슨 오류냐 하면은 북한을 두고 지금 두 가지 큰 인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고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인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실체가 어느 것이냐? 저는 후자로 인식을 네.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인식을 한다고 뭐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고 아마 세계 전문가들 모든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이 아마 합리적인 인식일 거예요. 예. 북한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여건만 되면은 아직 우리 국민을 해칠 수 있고 우리에게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요 동포이지만은 우리의 주적이다 하는 이런 게 분명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런 인식이 짙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어느 나라라든가 그 정부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저는 네. 이것을 대한민국적 가치라 그러는데 그 대한민국적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외국적인 가치가 있고 이제 이랬는데 이 정부는 대한민국적 가치를 우선 수호하고 다른 뭐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아요. 이래 보니까 소위 민족 공조라는 가치를 대한민국적 가치보다 상당히 우위에 두고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것도 네.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안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신념적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하는 거 그건데 우리 대한민국적 가치를 갖다가 하위 개념에다 넣어버리면 민족 가치라 하는 게 민족이 누굽니까? 북한하고 이제 합동된 건데 네. 그 가치를 오히려 대한민국 가치보다 우위에 두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한미 공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맹국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라 하는 게 우리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든가 우리의 적이 우리를 갖다가 도발하고 위협하는 데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한미공조와 이래 민족공조가 있으면 아까 한국적 가치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정부는 민족공조도 역시 한미공조보다 위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걸 뭐 못하게 한다든가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 통일을 두고 이 우리 사회는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통일을 하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고수되면서 그걸 전제로 하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우선 합쳐놓고 보자. 뭐 자유민주주의고 뭐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이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 후자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고수하고 수호하는 전제하에서 통일을 한다. 이 신념이 약한 것 같아요. 지난날 참 분단되고 한국전쟁 6.25 사변을 만나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정말 많이 죽고 지금 국군 저 동작동 국군묘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새파랗게 젊을 때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전부 호국영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나라를 지키고 그 후에 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래 나왔는데 이게 때 아니게 21세기는 이때 와가지고 옛날처럼 잘못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조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뭐인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그 어떤 공산주의자들은 무력 도발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우리 조국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정부의 속성은 말씀을 드렸고 이 남북 관계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좌다 우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보수다 진보다 그런 개념도 아닌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부 당국자들한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고 우리 모든 국민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걸 막 한 5가지 정도를 이래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 공조 속에 소위 그 위장 평화를 함께 외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평화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진실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저 평화는 아무리 좋게 봐도 진실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진실된 평화 같으면은 진심은 이렇게 느껴져요. 많은 그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 지금 김정은이가 뭐 웃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한성 국경선을 손잡고 드나들고 한 게 그게 진짜 진실된 평화가 돼갖고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만 진실된 행동을 했더라면 세계인들이 그렇게 평하지 않지요. 미국이라든가 구라프라든가 이게 지금 저 제스처가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제 개인이 평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이 위장 평화를 우리 정부가 따갑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진실인 줄 알고 미국에도 전달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진짜 어느 거냐? 하고 이걸 제일 호되게 따져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따져야 돼요. 그게 그저 눈에 이걸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건지 참말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걸 저걸 진실된 평화라고 인식을 하면은 저는 인식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럴까? 기만당해가지고 그걸 진실된 평화라고 공조를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위정자손을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저한테 기만당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남북 공조 속의 위장평화 이 동시 외치는 거는 이제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 위장 깃발을 따라가다가 나라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난고 북저인 그럼 뭐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번에 신년사에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래 해라. 적어도 이 김정은이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남한한테 한 거예요. 유심히 두고 볼 겁니다. 또 이걸 어떤 형태로 무슨 변명을 하면서 또 북핵은 폐기 안 되는데 그걸로 밀고 나가는지 이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런 그 어떤 난고 북저 경제 역량이 북으로 흘러가는 걸 뭐 동족을 지원하고 좋은데 그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새해는 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째로서는 이적성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해치는 문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이 이적성 문화가 예를 들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를 해치게 하는 아직은 형제 동포요. 그래 낭만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북한이. 그런데 이 이적성 문화가 남한 사이에 자꾸 확산되고 침투되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당당하게 아직도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이걸 차단할 거는 하고 쭉 그러는데 국민들이 지금 무슨 함성이 일납니까? 세종 태평로 근처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렇게 흔들고 하는 걸 이 보안법은 다 어디 갔느냐? 그걸 뭐 어떻게 어느 정도 기본을 하면서 이러면은 이제 진정한 평화로 가는갑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전혀 안 되면서 이적성 문화만 자꾸 이렇게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쟁 한번 안 하고 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맹자에는 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천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출발 중에 출발의 원점은 국민이다 하는 그래서 그 백성이 국민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저는 한 3가지를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건 어째 보면 우리 국민이 뭔가 이런 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우선 북한 실체 인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북한 실체가 뭔지.
그게 어떤 낭만적으로 정말 우리가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은 아니다 하는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그거 잠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북한의 객관적인 실체가 어떤 기다 그런 걸 압니다. 우리가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한 달만 열심히 만나면은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쵸. 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 갖고 북한의 객관적 실체가 어떤 건가를 알면은 어떤 대북 정책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국민의 자세가 어떻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위장평화, 사술적인 평화가 어떻다 하는 걸 좀 세계적인 사례도 알고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분단사에서 북한이 평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동안 어떤 대남 정책들을 펴왔는지를 그것도 또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흔드는 꽃만 따라가다 보면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독침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남북 교류 협력에 제가 자꾸 지장되는 이야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과 같이 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저 김정은 정권은 아무리 지금 꽃을 흔들면 그 뒤에는 독침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 의식하고 흔드는 꽃 따라가다는 언제 독침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걸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들은 좀 알아야 돼요. 낭만적으로 해석하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치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애국 문화가 곳곳에서 자꾸 이렇게 정대돼야 돼요. 이적성 문화가 확산되고 퍼지면은 전쟁 없이 이거 그대로 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애국성 문화고 어떤 것이 이적성 문화인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들은 한번 심각하게 연구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것이 우리 조국을 갖다가 해치는 행위인지 이익되는 행위인지 국민된 사람은 이 시점에 그래야 비판력이 나와요. 어느 것이 맞습니다. 좋은 거고 제가 뭐 과하게 북한을 나쁘게 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라 이거야.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저는 참 더 걱정스러운 게 지난 4월 27일 날 김정은이가 우리 문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말리마 속도로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통일된 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통일로 가는데 원점으로 안 돌아가도록 하면은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 남북 교류가 있었고 했었지만은 또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고 했으니 이번에는 빨리 말리마 속도로 가자 하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섬찟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이거 전방에 그 무슨 우리 안보 시설을 갖다가 파괴를 한다든가 기본 합의서를 해놓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고 빠르죠. 자꾸 이 생각이 난다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리마 속도로 가자 하는 게 자꾸 안보를 전공한 저로서는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 천국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교육받은 사람들도 많고 똑똑하게 눈을 부릅떠 보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